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궁합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 본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. 궁합, 이제 결혼을 하려는 남녀들이 있을 거고, 또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 남녀들이 있을 겁니다. 그, 동서양, 어떤 문화를 막론하고 이 궁합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궁합이 안 맞는데 같이 오래 지내기는 쉽지 않습니다. 그러면 이 궁합이 도대체 뭔지 어, 구체적으로 풀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. 일단은 궁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. 일단 궁합이 좋아도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. 왜 그러냐? 예를 들어서 실제 경우에요. 뭐 속궁합이든 겉궁합이든 좋다고 하는 커플이 있는데 헤어진 경우를 봤습니다.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각각의 사주를 봤어요. 그리고 각각의 대세운을 봤습니다. 좋지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세운이 좀 괜찮을 때 결혼을 했을지라도 앞으로 그 5년, 10년 뒤에 운이 안 좋으면 그 안 좋은 때 그 나쁜 기운에 의해서 헤어질 확률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. 대세운이 안 좋아지면서 헤어진 경우입니다. 근데 의외로 이런 커플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주팔자를 보고도 괜찮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는 경우를 분석을 해보면 대세운이 안 좋아서 헤어진 경우가 태반입니다. 사람들이 이 점을 잘 모르죠. 그냥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하는데 그 성격 차이조차도 그 대세운의 흐름에 나타납니다. 그 우리가 이제 궁합이 좋다고 하면은 뭐 안 싸울 것이다, 뭐 완벽한 어떤 원앙의 한 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오해고요. 궁합이 좋아도 싸울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그 제 아내랑 합이 많이 들었어요. 3주에 합이 들어 있습니다. 이런 경우 드물거든요. 3주 합이 들어 있으면 보통 이제 한 주에 합이 들어 있어도 괜찮다고 보는데 3주에나 합이 들어 있습니다. 그럼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. 그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안 싸우느냐 그건 아닙니다. 왜? 둘 다의 각각의 사주가 강하기 때문에 다툴 때가 있습니다. 물론 서로 이제 도움도 많이 받죠. 그렇지만 싸울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. 그래서 이 점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궁합이 나빠도 계속 살 수가 있다.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오해가 궁합이 나쁘면은 바로 이혼할 것이다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. 각각의 대세운이 중요해요. 그리고 대세운에서 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도 따져봐야 되고 그러니까 대세운 자체에서의 궁합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중요해요. 그, 그 원국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팔자잖아요. 내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. 원국 자체는. 그렇지만 대세운, 월운은 바뀌어져요. 고쳐져요. 왜? 변하기 때문에. 그러면은 궁합의 그 정도도 바뀐다라는 것입니다. 살면서. 그래서 궁합이 원국 자체는 별론데 대세운이 나아지면서 풀리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점, 궁합이 나빠도 계속 살 수가 있다라는 거. 그런 경우가 있고, 그 보통 이제 이혼을 하는 경우, 뭐 대세운이 나쁠 때 혼인, 이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. 내가 예를 들어서 식신생재, 식상생재가 되는 어떤 팔자예요. 그 식신 상관으로 탤런트 기질로 쟤를 이끌어내는 사람입니다. 예를 들어서. 근데 이 기운을 발휘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궁합을 봤을 때. 내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어떤 여자랑 했는데 이 식상생재가 아예 가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내 힘을 발휘를 못하잖아요. 그러면 이혼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. 왜? 내가 돈을 못 버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뭘 하지 못합니다.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. 왜? 기운이 반감이 되는 경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.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이혼을 해서 운이 나아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내 사주를 제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. 결혼을 해서 부인의 덕으로
혹은 배우자의 덕으로 나아지는 사주가 있고요. 뭐 재성이 강하다, 재성이 한 개만 있다 이런 경우에 근데 이 결혼을 함으로써 운이 반감되는 사주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사주, 내가 어떤 사주 유형인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그러고 모르고 그냥 대충 결혼해버리면 후회해요. 보통 그렇습니다. 왜? 그러고 나서 사주팔자를 봅니다. 이혼할 때쯤에 사주팔자를 봐요. 이미 늦었죠. 왜? 시간과 돈과 여태까지 쏟아부은 에너지가 다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. 그 기본인데 이거는 아주 기본인데 여자의 경우에 관이 없거나 관이 깨졌거나 관이 약하거나 그 남자의 경우에 재가 많거나 재가 약하거나 재가 깨졌거나 이런 경우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죠. 이건 대운에서 관운이나 재운이 오더라도 조금 불안합니다. 왜? 기본의 그 뿌리 자체가 약하고 깨졌기 때문에 대세운에서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재다신약이다 재가 약하거나 깨졌는데 재가 오더라도 이 재를 활용을 잘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. 결혼을 할 수는 있어요. 재나 관이 없더라도. 그렇지만 이 사주 원국에서 이러한 어떤 결함이 보이면 결혼 생활에 지장을 확실히 주긴 합니다. 근데 이제 이런 경우일지라도 대세운이 좋아지는 경우에는 좀 예외예요. 계속 이혼 안 하고 살 수는 있어요. 그렇지만 불안하다는 거죠. 일단은 아무리 결혼을 내가 할 때 아무래도 사주가 괜찮은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.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일단은 완벽한 궁합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. 이제 궁합이 좋아도 다툴 수 있고, 궁합이 좋아도 헤어질 수 있고, 궁합이 좋지 않더라도 계속 살 수 있고,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은 대세운이라는 거. 대세운이 그 이혼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.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? 아까 얘기했듯이 나의 재능, 식상생재 이거를 방해하는 어떤 인자가 있을 경우에 상대방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경우 그 여자의 경우 관이 깨졌거나 약하거나 없는 경우 남자의 경우 재가 약하거나 깨졌거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불안할 수 있죠. 그렇지만 이렇더라도 대세운에 의해서 그 계속 사느냐 마느냐는 결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궁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